79쪽. 요거 통합과학, 생명과학이 다 있었던 내용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첫 번째, 광합성이랑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포함한 것 같은 유기물로 활성화하자가 줄치다. 장소 영역체고요. 여기 에너지 전환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태양의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 전환 맞아. 통합과학 필요서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포호흡이랑 포도당을 비롯한 유기물, 사실 포도당만 가지고 세포호흡하진 않거든요. 정말 잠깐만 단백질, 지방 가지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유기물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고 그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로 우리가 생명활동하고 있다라. 세포호흡 장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마이토콘드리아인데요. 저희 나중에 가서 배울 거예요. 세포질에서도 세포호흡의 앞쪽 관계가 일어납니다. 이 세포호흡 결과, 그럼 유기물이 가지고 있던 이 화학 에너지를 똑같은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 결합되는 물질에 넣더라. 에너지 앞에 생명과학에서 얘기했어요. ATP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해놓고 또 나머지는 열 에너지. 잠깐 다시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 세포호흡 과정 자체가 발열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세포호흡 과정에서 이 방출된 에너지 중 일부는 ATP로, 일부는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했고, 그럼 그 순간 방출된 열 에너지로 채워주지 가능할 거고, 또 ATP에 에너지 저장돼 있잖아. 그럼 이 ATP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로 너네가 지금 수업을 한다든지, 나도 지금 생각해서 머리 쓰고 있잖아. 나도 ATP 쓰고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또 추워. 그럼 ATP를 또 분해하면서 열 에너지 만들어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전환되어서 우리의 생명 활동을 이어가고 있더라. 자, 그리고 다시 보시면요, 빛 에너지를 염록체가 흡수를 해서요, 광합성들과 포로당과 산소 같은 물질 만들어내고요. 포로당을 비롯한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빛 에너지가 전환이 되더라. 그럼 이게 포로당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고요. 이 포로당을 비롯한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가 세포호흡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그때 열 에너지라는 거죠. 또 일부 에너지는 ATP에 저장되더라.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또 이번에 뭔 얘기 나와 있냐면요. 그럼 우리 동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종속 영양 생물의 경우에는요, 다른 생물을 먹어서 에너지를 얻고 있는데, 그럼 식물 같은 경우는 스스로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 수 있는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그 독립 영양 생물들도요, 태양의 빛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다시 유기물을 만들어낸다. 이 저장되어 있는 유기물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도 에너지 사용하겠지. 결론. 이 동물, 식물, 이 생명체가 생명활동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근원은 이거 통합과학이다. 태양의 빛 에너지. 우리 태양 에너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생명활동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근원 태양의 빛 에너지. 약간 통합과학 2에서 태양의 에너지를 태양의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좀 나눠서 본 적은 있었어요. 우리 태양 열 가지고 일어나는 태양 열 발전이 있었고,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한 태양 광 발전이 있었어요. 통합 2에 발전과 에너지원이 있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태양의 빛 에너지 흡수하니까 빛 에너지가 어떤 이야기고요. 요거는 좀 그냥 쑥 넘어갈게요. 우리 물질에서 봤다시피 광합성 단계랑 여러 단계에 걸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세포도 여러 단계에 걸쳐서, 물질에서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에너지가 조금씩 흡수 또는 방출됩니다. 됐나요? 예의성표 쳐놓을래? 예의성. 여러 단계에 걸쳐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서로 하나씩 흡수되거나 방출.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이 조금 더 처음 본 실험이라서 낯설 텐데요.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자꾸 마우스가 어디로 가냐? 마우스야? 정신 차려? 왜? 내 옆에는 해? 뭐라는 거야? 누가 채연이 말 좀 해석해 줄 사람?
싹트고 있는 콩의 물질에서 에너지에서 탐구가 있는데요. 바이오 챔버, 그냥 이 통 자체를 바이오 챔버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외부 환경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하고 보온병이나 스타일로폼으로 대체는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쪽 챔버에는 발아중, 한쪽 챔버는 어떤 콩? 마른 콩.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한창 잘 살아있는 콩, 뒤지기 일부 직전인 콩. 지금 보시면 뭐냐면은 각각 챔버 안에 발아중인 콩, 그 다음에 마른 콩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각 챔버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를 측정해요. 변화 측정해요. 뭐냐면요, 발아중인 콩은 일단 발아라고 적을게요. 얘는요, 한창 싹트고 있기 때문에 이 콩 자체에서 물질 대사가 활발합니다. 근데 그 물질 대사 하면 여기서는 콩 식물 아니에요? 그거로 가져갈 게 아니라 여기서는 세포호흡을 얘기하고요. 그럼 세포호흡의 결과, 세포호흡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이산화탄소 농도는 점점 증가하겠네. 또 같은 논리로 세포호흡 발열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세포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은 저 챔버 안에 온도도 증가하겠지. 논리는 쉬워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지금 발아중인 콩을 교재 빨간색 그래프로 표현해놨고, 그러면 왼쪽 오른쪽 두 개 다 보시면요, 이산화탄소 농도 점점 증가하더라. 그다음에 온도도 점점 증가하더라. 반면에 B, 마른 콩이 있었던 챔버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 일정 유지되고 있고요. 같은 논리로 온도도 일정하더라. 크게 어려운 건 없고, 마지막에 밑줄 한번 칠게요. 자, 마지막 A에서, 즉 발아중인 콩에서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 변화가 B, 마른 콩보다 크게 나타났다. B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더라. 왜 그러냐? 발아중인 콩에서는 뭐가 활발? 세포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이산화탄소와 에너지가 방출되더라. 자, 우리는 그냥 물질대사라고 얘기했고, 물질대사 과정에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고 얘기했는데, 물질대사에서 초점 맞추는 거 뭐냐면요,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되더라. 물질에 초점 맞춰서 물질대사. 근데 우리 그 과정 중에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잖아.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있고 방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물질대사와 에너지 대사가 함께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질대사는 에너지 대사와 함께 일어난다. 자, 왼쪽에 같은 탐구다라는 시험이 해가지고 요 시험이 있는데, 요거 무슨 논리냐면요, 크게 시험관을 3개 준비하는데, 지금 시험관 1, 2, 3 나와 있는데, 그럼 시험관 1번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시험관 1번에는 발아중인 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류수를 붙여놨고, 요 끝에 잉크방을 만들어놨대. 이게 무슨 논리냐면요, 예를 들어 여기서 이 시험관 안에 기체의 양이 줄어들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만 어떤 종류인지 몰라도 기체 양이 감소하게 되면 압력 때문에 잉크방울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많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잉크방울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3개를 한 번에 볼 게 아니라 2개를 좀 비교해 볼게요. 두 번째는 얘는 똑같이 두 시험 모두 발아중인 콩을 집어넣고, 여기에 2번에서는 증류수가 아닌 수산화칼륨을 적셔놨대요. 요거는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수산화칼슘이요, 얘가요 CO2를 흡수한대요. 그럼 만약에 발아중인 콩은 아까 여기 오른쪽 실험에서 봤다시피 세포호흡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산화탄소를 계속 방출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방출된 이산화탄소가 이 수산화칼륨 용액 종이에 흡수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시험관안의 기체의 양은 줄어들겠지. 그래서 빡 줄어든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냥 물만 묻혀놨기 때문에 물론 새 호흡은 일어나겠다만 따로 흡수되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데 이거 좀 연결되는 사람들은 내가 그때 세포호흡 반응식적을 어떻게 적었냐면 세포호흡은 얘가 공기 중에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랑 물 만들었었거든요. 선생님 그러면요 세포호흡이 활발하면요 사용하는 산소의 양이나 이산화탄소의 양이나 똑같네요. 우리 아보가드로 모습 배웠잖아. 둘 다 기체거든. 그러면 선생님 육몰 사용하고 육몰 방출했으니까 부피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1번 자세히 보시면요 잉크방울 들어가 있어요. 부피가 줄는 소리예요 지금. 왜 줄어드냐? 요거는 원리까지는 이해하실 수 없고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 요거 여기는 지금 한 줄로 막 적어놨는데 지금 보면 사용한 산소의 부피 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빼라 그랬는데 이 원리대로 하면 저값은 항상 0 아니야? 근데 그만큼 줄어들었던 소리는 저게 0이 안 나오잖아. 뭐냐면요 식물 같은 경우는 콩 같은 경우는 종자가 발화할 때요 세포를 하는데 이때 포도당을 에너지로 넣었어요. 주로 지방을 에너지로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1 애들한테는 살짝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포도당으로 세포호흡을 할 때요 가성비가 좋다고 하거든. 에너지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적은 양의 산소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 얘는요 사실 세포호흡할 때 얘가 발생하면 굳이 이 느낌이에요.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지방을 가지고 호흡을 하잖아요. 얘를 더 많이 써요. 화학 반응식 찾아보면 100 얼마부터라고? 개수가 100 얼마부터라고? 그래서 나도 안 어울려. 결론은 저기 밑에 기둥뱅이에다가 참고요. 발화과정에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산소 소비량이 이산화탄소 방출량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화가 계속된다면 발화 과정에서 물질들이 계속된다면 이 소비량이 쓴 게 더 많기 때문에 전체 부피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1번 시험에서 잉크방울 조금 이동하더라.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방출된 이산화탄소가 이 거름종이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마른 콩이기 때문에 물질 대사가 거의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잉크방울 위치가 거의 움직이지 않더라. 잉크방울이 여기 찍혀있어요. 처음 위치랑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을 보시면 잉크방울 이동 거리는 누가 가장 많이 이동했냐? 2번이 가장 많이 이동하고 그 다음 1번, 다음 3번. 됐습니까? 자, 마지막 ATP의 구조와 그 이용인데요. ATP 침 보는 건 아니에요. 자,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ATP라고 하면은 에너지 화학표 에너지를 여기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쓴다 얘기했었는데 ATP요. 요거는 쓸 줄 모르고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풀네임 ATP가요. 아데노신, 트라이, 포스페이트거든요. 쓸 필요는 없고요. 뭔 뜻이냐면요. 아데노신이라는 구조에 포스페이트, 인산기입니다. 트라이, 3개 있다는 소리예요.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3개 붙어 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ATP를 단말로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번 시간에 왜 모노는 1개, 다이는 2개, 트라이는 3개라고 얘기했잖아. 그거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럼 아데노신이 뭐냐? 아데노신이 뭐냐? 우리 DNA RNA 하면서 얘기했던 그 아데닌, 이 아데닌이라는 연기에 저기 뭐냐? RNA의 당 라이보스가 결합돼. 이 구조를 아데노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 인산이 하나만 붙어 있다면은 라이보스니까 RNA잖아. RNA에 존재하는 아데닌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돼요. 이 둘만 빠지면요. 우리 RNA에도 아데닌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잖아요. 그 구조가 돼요. 그래서 ATP의 구조는 아데닌, 즉 아데닌과 라이보스가 붙는 아데노신에 몇 개? 3개의 인산기. 그래서 정말로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ATP의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쓴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생명과학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 생명과학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ATP를 잠깐만 그려보자면요. 아데닌이 있고요. 여기 라이보스 있고, 여기에 인산이 있다. 둘, 3개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ATP가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하냐? 각 인산 사이로 결합이 있지. 결합 방식 자체는 공유결합이거든요. 공유결합인데, 근데 요 결합이요. 다른 말로 에너지가 높게 인산 사이에 결합.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따로 얘기는 해요. 고에너지 인산 결합. 그 결합 방식은 공유결합이다. 그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왜 우리 화학 결합하는 이유가 좀 안정해지려고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얘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스프링 눌러주는 느낌이에요. 약간 좀 꽉꽉 끼워놨다가 필요할 때 결합 분해시키면요 에너지가 둥둥 방출됩니다. 그 방출된 에너지를 가지고 뭐 심장 활동이라든지 체온 유지라든지 여러 생명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가 읽어볼게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란 ATP에서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에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형성되더라. 공유결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ATP를 가지고 있던 우리 에너지 필요해. 그럼 얘를 분해시키면서 그럼 이 아데닌과 라이보스, 아데노신은 그대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인산기가 한 개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인산기 2개가 붙어있네. 거기에다가 빠져나간 요 인산기. 그럼 요 과정에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이 방출된 에너지가 우리 생명 활동에 이용되고 있다가 요 하나하나를 무기인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TP가 분해될 때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끊어지면은 무기인산이나 얘 잘 봐요. 얘 아데노신이거든요. 아데노신 인산기 2개 있지. 2개 족도 다이. 그래서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ADP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 학기에 계기적으로 올데이 프로젝트 하나 했거든요. 그래서 ATP가 분해돼요. ADP와 무기인산 분해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더라. 뭐 이거는 예의상 볼게요. 이게 1몰 분해될 때 약 7.3kcal가 나온대요. 그럼 이제 그럼 우리 에너지 관리 썼고, 그럼 우리 세포호흡할 때 세포호흡 과정에서 ATP가 합성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ATP가 합성된다는 말은 지금 ADP로 존재해 있는데 여기다가 인산관계 붙여가지고
ATP로 합성한다는 소리가 되고요. 그 내가 자주 느끼는 게 세포호흡 딱 들었을 때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지. 근데 우리 세포호흡 과정에서 ATP가 합성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ATP 합성은 동화작용입니다. 헷갈리지 말아요. 특히 너네는 이 그림 안 익숙할 거거든요. 너네 저번 학기 생명과학에서도 똑같이 이 그림 나왔잖아. 아끼지 말라고. 2개 붙어있나 3개 붙어있나. 한 개만 나갈게요. ATP에서 고에너지 인산계란 몇 개 있어요? 2개 있지. 얘는 한 개 존재하지.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된다. 알고 계셔야 된다. 오른쪽 페이지만 한번 할게요. 자, 그래서 ATP 이용.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생명활동 이용된다고 그랬는데 그 방출된 에너지가 다른 물질의 합성을 하면서 화학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다양한 형태로 전된다. 그 예시로 물질의 합성, 어떤 물질 합성할 때 에너지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능동소송 이거잖아요. ATP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그림자를 보시면요, 잘 보시면요. 이 운반자 단백질에 ATP 조선을 보면은 ATP가 무기인산 빠져나오면서 그때 방출된 에너지로 얘 옮겨주고 있다. 간략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운동 단백질, 그 근육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육 단백질. 여기 보면은 ATP를 사용하면서 얘가 인산기가 붙어 있을 때는 이런 거 모양이다. 떨어져 나가니까 접힌거예요. 접히면서 이 보라색 이 운동 단백질 움직이지. 요거 근수축입니다. 물론 빠지긴 있는데. 그래서 뭐 우리 기계상 움직이는 거 하면 뭐 근수축이라든지 뭐 손목은 운동 요까지 약간 요것도 가끔씩 튀어나옵니다. 우리 세포분열 과정에서 세포분열 전기 때 방추사가 형성되고 염색체에 붙는다 그랬거든요. 염색체에 있는 동원체에 붙는다 그랬어.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리고 배열했다가 후기 때 분리되잖아. 그때 ATP 씁니다. 방추사 길이 짧아질 때 ATP 씁니다. 또 같은 논리, 방추사가 이제 만들어서 나오면서 붙으라고 이때도 ATP 씁니다. 세포분열 잘 일어나게 하려면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커야 돼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냥 뇌에서 나온 대로 얘기했어요. 자, 에너지 좀 볼게요. 태양의 이것은 광합성을 통해서 포로단과 같은 유기물의 첫 번째. 태양의 무슨 에너지? 빛 에너지고요. 빛 에너지는 광합성을 통해 포로단과 같은 유기물의 어떤 형태? 화학 에너지. 자, ATP의 구조. ATP는 세포의 생명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로 아데노신의 인산기 몇 개? 3개. 그래서 ATP가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밑에 ATP가 이것과 무기인산 한 개. 즉 ATP가 분해될 때 ADP와 무기인산을 분해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지금 빈칸 똑같거든요. ADP와 무기인산 세포호흡으로 방출 에너지를 흡수해서 ATP로 합성된다. 에너지 흡수한다 했습니다. 동화처럼 같이. 마지막 주말 잠깐 넘어가시고. 자, 1번. 광합성에서 빛 에너지가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더라. 맞고요. 세포호흡 이화작용 빨리 넘어갈게요. 세 번째, 세포호흡에서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는 모두 ATP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모두가 아니라 일부. 틀렸고요. 광합성은 연록체에서, 세포호흡은 세포제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생명과학 선지였어요. 이거 사실 여기 있는 게 다 생명과학 선지긴 해.
그다음에 은근하게 이 그림 많이 헷갈리는데 화살표 방향 잘 봐요. 자, 니은이 무기인산이랑 만나잖아. 합쳐지는 거지. 그 결과 기억이 만들어졌대. 기억이 A, TP가 되겠지. 그냥 같은 논리로 이번 과정에서 ATP가 무기인산과 ATP로 분해야 되겠지. 그래서 발부 1번이 틀렸고요. 그럼 지금 로마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ATP가 합성되는 과정이므로 세포호흡으로 일어나겠네. 그래서 2번 마이토콘드리아에서 과정 1 일어난다. 오케이, 세포호흡 일어나니까. 과정 2번에서 ATP가 ADP 무기인산으로 분리되면서 방출 에너지는 모두 아니 이거를 그냥 바꾸자. 모두 화학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에너지. 또 뭐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더라. 4번 세포 분열 시 염색체를 이동할 때 기억 ATP가 사용된다. 얘기 들었고요. 82쪽. 그래서 우리 떠들 거 다 떠들면서 물론 제 연설은 괜찮다. 자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 보니까 이산탄수와 물을 가지고 가를 통해서 프로탄산수 추진력의 비대너지까지 나와있네. 가 하나가 광합성을 세포호흡이라고 했거든요. 가가 광합성, 나가 세포호흡. 1번 문제 해결됐고요. 쭉 갈게요. 자, 나 세포호흡 결과 열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중 일부는 B라는 무기인산을 A로 합성하고 있잖아. A가 ATP고요. B가 ADP가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 ATP가 ADP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그 방출된 에너지가 여러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우리 생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안 빠르지? 1번 가 광합성은 연록체. 다음 두 번째 나 세포호흡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 과정이 뭐야? 그 다음에 3번 ATP가 동그라미 B ADP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는 거잖아. 에너지가 방출된다. 얘는 이화작용이에요. B가 ADP가 ATP로 과정해서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생성되지. 됐나요? 그 다음에 생명활동 중 ATP가 사용되는 반응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정답은? 푼 사람? 못 푼 사람? 안 푼 사람?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모르래. 누구예요? 싹 다지. 싹 다지. 눈치 게임을 해. 약간 기도 흐름이 있어. 지금 충분히 각자의 치부를 다 드러내지 않았네요. 아니다 이거. 잊으지 마. 선생님 무슨 그런 말씀하시니까 빨리 조용히 하시고 빨리 문제를 보고 집이나 보내주십시오. 원래 그러게.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안. 자, 빨리 합시다. 아니 자꾸 손에 이렇게 하면 집중을 안 하기는 집중하라고. 근데 지금 안 했잖아. 알겠다 니. 너가 말 거야. 가 광합성에서 비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는데 좀 추가 좀 합시다. 누구의 비에너지? 태양의 비에너지가 뭐예요? 화학 에너지?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 그다음에 나 세포호흡은 단열 반응이고요. 이건 통합과학이에요.
소관형 물질대사니까 바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식물의 잎에는 연록체가 그득그득 있고요. 그럼 광합성 가능. 잎 세포는요 생명체잖아. 세포도 가능. 나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된다? 아니요, 모두가 아니라 일부가 저장되지요. 그다음에 B가 ADP였거든. ADP는 아데노신에 인상이 2개가 결합해 있고요. 신경세포 세포막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 나왔다. 능동수송이고요. 능동수송에 의한 나트륨 이동에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이용된다. 오케이. 다음 8번.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끊는 태양이 비에너지 맞지요. 숙제는 단독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제발 좀 돌아와라 현타가.